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요즘 이제 그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긁혔다라는 겁니다. 모기가 물면 뭐 긁고 하는 것이지 뭐 긁힌 것이지 그게 뭐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긁혔다라고 하는 거를 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발음하기가 어렵네요. 그에다가 리을 기억을 해가지고 긁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떤 사람이 외모에 막 관심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사람한테 야, 너 좀 뭔가 안색이 안 좋은데? 너 뭔가 좀 건강이 나빠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신경이 쓰이고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게 이제 그 긁힌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뭐 외모에만 별 관심도 없어. 뭐 그런 사람한테 야, 너 오늘 좀 살찐 것 같은데? 그럼 아무 뭐 피해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이제 긁히지 않은 거죠.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런 것부터 지금 시작을 하는 것이냐? 지금 이제 헌재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 이 반응을 보면은 딱 민주당이 정확하게 긁혔다라고 하는 말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당이 생각했을 때 헌재가 지금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딱딱딱 움직여. 그럼 뭐 헌재에 대해 가지고 뭐 자시고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겠냐고요. 없겠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계속 헌재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기는 싸움이다. 나는 벌써 이기고 있다라고 하면은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이고, 야 이거 뭔가 좀 불안해. 이거 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 하면은 있지도 않은 얘기를 있었다라고 하고 없었던 얘기를 있었다라고 하고 계속해가지고 과장을 갖다가 곁들이게 되는 거죠.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게 이번에 이재명 또한 마찬가지인 겁니다. 킬링 필드, 폴포트까지 이런 식으로 막 언급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고 나섰는데 그게 이제 불과 몇 주 전에 이재명이 보여줬던 모습과는 180도 다르죠. 물론 뭐 재미행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씩이지만 마스크 벗듯이 이렇게 사람이 바뀌니까 뭐 종잡을 수 없는 인간이지만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이가 어떤 얘기까지 나왔습니까? 이재명이 변했다. 이재명이 우클릭한다. 이런 얘기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지가 무슨 뭐 목숨같이 생각했던 기본소득이지 뭔지 뭐 기본사회지 뭔지 그것까지도 무슨 뭐 없애고 우파를 위해 가지고 막 전향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야 내가 다 됐어 나 어차피 대통령이야 약간 이런 식의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바로 그 얘기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나 그때부터는 이재명이가 다시 제명의힘으로 돌아왔어요. 다시 찌제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킬링피드 막 이딴 소리하고 폴포츠가 어떻다는데 이딴 소리지 아무 소리나 짓거리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여주는 게 뭐다? 이재명이가 어떻다? 똥줄이 타는 것이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제가 뭐 박은정이 했던 얘기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만 이재명이나 박지원이나 박은정이나 뭐 지금 정신 나간 이상한 애들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 나와가지고 막 이상한 헛소리를 막 짓거려. 그럼 막 그거를 듣고서 막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뭐다 그냥 거꾸로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 쟤네들이 나이 뜨는 거 보니까 지 뜻대로 안 움직이나 보네. 지 뜻대로 뭔가 안 되나 보네. 요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럼 박은정이 이번에 나와가지고 뭐를 강조했었냐?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 종결이 20일이 될 거라고 예상한다. 헌재 8인 체제로도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 딱 요 두 가지 얘기했거든요. 자, 이제 뭐 정리가 되시죠? 이거 이제 기사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아, 박은정이가 보기에도 민주당 내부적으로 보기에도 윤석열 대통령 변론 종결이 20일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또 헌재가 8인 체제로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 건가 보다. 이런 공포감을 지금 민주당이 느끼고 있다라고 거꾸로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아니 정말로 변론 종결이 20일일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방송 나가서 뭐라고 저런 얘기를 하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얘기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정말 100% 헌재가 20일 날 윤석열 대통령 변론 종결을 할 것이다라고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알아서 그냥 헌재 가도록 내버려 두지 뭐하러 나와가지고 저런 여자가 떠들겠냐고요. 정말로 8인 체제를 가지고 탄핵을 인용할 거라고 한다면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안 할 것 같으니까 나와가지고 애써 저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이 변론 종결이 80일로 저는 안 될 거라고 보는데요. 왜냐? 일단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원래 헌재가 8차까지만 이제 그 변론을 하고 그다음에 9차 10차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을 끝으로 해가지고 탄핵 이제 그 심판이 이제 변론 같은 경우는 끝이 나고 변론을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이 이제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그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하루 정도를 더 잡으니까 원래 같았으면 요번 주 화요일 정도쯤 해가지고 진짜로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헌재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습니까? 제가 뭐 몇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여론도 여론이겠지만 사실 뭐 문영배나 이런 어떤 그 잡스러운 사람들이 여론을 신경 쓰겠습니까? 지들 그냥 지지하는 사람들이 60% 있고 내가 이거 해가지고 조기 대선 해주면은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나한테 뭐라고 해줄지 어떻게 해줄지 뻔할 뻔짠데 뭐하러 무슨 뭐 40% 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겠냐고요. 그거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헌재 내부에서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고 결정적으로 문영배 본인이 판단하기에도 6명 확보가 안 됐다. 자기 제외하고 5명, 명확하게 5명이 탄핵에 인용한다라는 입장을 내줬어야 그거를 문영배가 캐치를 했었어야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뭐 최종 변론 그냥 한 다음에 4월 말에 내가 선고를 하겠다. 2월 말에 심판 선고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5표가 확보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영배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다. 여론을 신경 썼던 게 아니라 5표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9차, 10차까지 시간을 끌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 헌재에서는 제가 봤을 때 문영배가 막 사생결단으로 막 설득하고 사생결단으로 막 난리를 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설득하는 거야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치더라도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이 5명의 재판관을 갖다가 확보하겠다. 이 생각밖에 지금 문영배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일단 어떻다? 쉽지 않다. 그러니까 문영배 입장에서도 9차, 10차를 갖다가 추가한 걸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요청했던 증인들 한덕수나 홍장관 같은 사람도 받아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여론을 눈치 봤다라는 것보다도 헌법재판관들 5명을 만들기 위한 헌법재판관 본인 제외하고 5명을 만들기 위한 그 눈치를 보고 있는 중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론 종결이 20일로 예상한다라는 건 그냥 개떡 같은 소리인 겁니다. 17일까지도 헌재가 어떤 입장을 보였어요? 20일 재판을 연기할지 말지가 미정이다. 방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들이 9차, 10차를 일단 추가를 시켜줬어요.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한 번 양보를 한 거죠. 여론 눈치를 본다라고 한다면 20일까지도 할 필요도 없었겠지만 헌법 재판관들의 눈치를 지금 문영배가 보고 있다 보니까 20일 같은 경우도 원래 같았으면 야 재판 연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냥 진행이야 라고 했을 거를 미정이라고 일단 시간을 계속 끌고는 있었던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돼가지고 구속된 상태니까 내가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는다. 탄핵 심판을 갖다가 살짝 좀 늦춰주십시오 라고 했었을 때 3시간 정도 만에 기각했던 게 문영배 헌재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번에 20일 재판이 연기해달라. 이것도 똑같은 사유에 사실상 구속이 됐기 때문에 연기해달라 라고 하는 얘기의 정도나 형사재판이 동시에 열린다. 형사재판이 20일에 열리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 이 두 가지는 둘 다 합리적인 합리성 100%의 얘기 아닙니까? 구속이 됐으니까 못 가겠다라는 얘기랑 형사재판이 그날 이미 잡혀 있었기 때문에 못 가겠다라고 하는 거라 너무나 합리적인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전자를 갖다가 3시간 만에 기각했다라고 한다면 후자 또한 마찬가지로 3시간 만에 기각해도 모자를 그게 문영배 헌재인데 그거를 왜 도대체 미정이라고 계속해가지고 시간을 끌겠냐고요. 이유가 간단하다. 헌법재판관의 지금 눈치를 보는 겁니다. 지난번에 구속됐을 당시만 하더라도 헌법재판관들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었던 것이니까 밀어붙였던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헌법재판관들의 눈치를 봐가지고 미정이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저는 마찬가지로 8인 체제 같은 경우도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이요. 9인 체제로 만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영배가 지금 한 주 정도 시간을 끌어가지고 나머지 이제 헌법재판관 5명의 표를 명확하게 확보를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40여기 필요 없겠죠. 그렇죠. 8인 체제에서 8인에서 6인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끝끝내 문영배가 시간을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제외하고 5표를 확보를 못했다. 남아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겠습니까? 은혁이 데리고 와야죠. 마은혁은 100%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것이기 때문에 마은혁을 데리고 오면 되는 거죠. 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문영배 입장에서는 자기 제외하고 마은혁 표 하면 그러면 4명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하러 5명까지 다 필요해. 마은혁은 그냥 디폴트 값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또 복잡한 게 뭐냐면 만약에 마은혁이가 들어온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은혁이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그 과정만 놓고서도 탄핵 재판이 늦춰질 수가 있는 것인데 마은혁이 실제로 됐어요. 9번째 헌법재판관이 됐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뭐라고 요구하겠습니까? 아니 마은혁 같은 경우는 지금 10차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1차부터 10차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은혁이가 증인들의 그 얘기를 생생하게 듣지도 못했는데 이런 사람이 탄핵을 인용한 거에 대해서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1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된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10차까지 다시 처음부터 이루어진다면은 시간이 한 달 가까이 또 소모가 되겠죠. 이거를 과연 형배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엔 그 감당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재 입장에서는 최대한 8인 체제로 만약에 들어오는 게 제일 땡큐지만 시간이 끌리니까 그거는 또 싫고 8인 체제에서 6명의 탄핵표를 모으기 위해서 문영배가 지금 짱구를 굴리고 있을 텐데 과연 그 뜻대로 될까? 그 뜻대로 됐다라고 한다면 이미 진작에 제가 봤을 때는 9차, 10차까지도 안 했을 거라는 거죠. 자, 기사가 헌재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고 민주당에 대해서 뭐라고 헌재 반응이 나온다면 어떻게 보셔야 될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요거는 지금 형배가 아직까지 6표를 확보를 못했다라는 거구나. 5표를 확보를 못했다라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